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시장이 쉽사리 뒷걸음질 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또 상승세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아주 약하긴 한데 0.06%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LG전자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G전자가 거의 15%대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10% 이상 LG전자 상승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매매하기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보고 저희가 주식을 또 투자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죠.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5,000대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네. 최소한 대통령 임기 내에는 5천 가리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네. 지금 상승폭이나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건 사실이죠. 작년 한 해만 해도 코스피가 75% 상승을 했고, 네. 올 들어서도 이미 26% 정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 지수대가 그렇게 과열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상승폭이나 속도가 가파르긴 했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2,500포인트가 잘못된 것이 네. 지금 이 5,000포인트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겨우 정상 수준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상화된 거지. 물론 이제 정상화되는 속도가 예.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렇죠. 조금 놀라고 있는 수준인 예. 거지. 이게 예.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예. 증권가들이 우리 증시가 뭐 6천을 간다 또는 7천 예. 이상 간다라고 예. 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을 예상했을 때 코스피의 실적을 보면은 네. PR이 심지어는 10.5배, 11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의 멀티플 밸류에이션들을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16, 17배, 대만이 2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경제나 산업의 경쟁력으로 봐서는 그들 국가에 이렇게 뒤지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만약 가게 되면은 여기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무리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6천, 7천도 무리한 접근 아니다. 예. 여기서 30%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엔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예. 된다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장사들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제도적인 뭔 개선인가요? 뭘로 보세요?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실적도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정부가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네. 활성화시키고 또 정상화시키겠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지금도 뭐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거고 꾸준히 의지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서 우리가 정당한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호황은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이냐, 네. 구조적인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좋아지는 걸 우리가 체감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상 PR 정도로 보면은 아직도 너무 싼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이익이 나올까?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실적이 가시화되는 이제 국면에 오게 되면 그때 본격적인 또 리레이팅 장세가 벌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한 17만 원 부근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예. SK하이닉스도 90만 원 한번 찍긴 했죠. 근데 90만 원대까지 예. 부근에서 주춤주춤 거리는 게 전망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가 아직 예. 체감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전망한 만큼 이만큼 나오네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리레이팅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쨌든 가격은 올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 가치 평가로 말씀하시니까 이익의 질 대비 보면 주가는 여전히 낮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이렇게 뭐 몇 달 전에 비하면
이 숫자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투자할 때마다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지금 그럼 뭐에 가장 집중해서 이 투자할 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 플러스 코리아 릴레이팅 장세 플러스 반도체 호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동성 장세는 언제 또 이게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코리아 릴레이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너무 심할 정도로 극심하게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좀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지 않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회사가 다소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멀쩡한 기업인데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PR이 뭐 7배, 8배짜리가 아직도 꽤 있거든요. PR 10배 이하가 사라지는 전 그런 국면이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정말 중요한 국면이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테마를 보기보다는 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때가 정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평균 PER이 아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예. 한 10배 정도 예. 수준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시장은 더 위로 올라갈 텐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그 상황에서 회사는 괜찮은데 PER이 10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다면 거기에 예.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대표적인 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특정 기업을 저희가 거론하기도 힘들고요. 최근에 보면 LG전자 은행주가 같은 데인가요? 오늘 은행주가 LG전자 워낙 오르잖아요. 세니까. 은행주. 은행주가 사실 7, 8배 하다가 지금 한 네. 9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뭐 멀티플이 좀 낮은 은행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키높이 맞추기 식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예, 주식시장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팔기 전에는 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는 파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순간에 저희가 그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십니까? 첫째는 내재 가치에 도달할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버슈팅까지 먹겠다는 좀 과도한 욕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가에 도달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펀더멘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2배 올랐지만은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4배 좋아졌다.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반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는 내재 가치에 도달할 때 매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그 네.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즉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대안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팔아도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이 저평가되고 싸지만은 더 좋은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세 번째 제일 어렵네요.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애정도 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오를 예. 것 같은데란 마음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게 있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 버려야 된다는 표현이 자식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이제 말씀하신 게 예, 동의가 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워낙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등 양상이 좀 나왔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만큼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이익이 예, 예. 좋아졌냐, 좋아지고 있냐 이 부분을 보시더라고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죠. 코스피는 사실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체질이 바뀌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좀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정체성이 일단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하위 시장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코스닥에서 좀 잘하는 기업들은 자꾸 코스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좋은 기업들이 이탈을 해버리니까 지수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면 위상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네. 코스닥은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높고 진취적인 기업만이 들어올 수 있다. 아무나 못 들어와. 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삼성전자마저도 코스닥에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정부가 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네. 뭐 혁신 산업,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러면 누군가 코스닥을 탈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는 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생력을 갖추면서 정말 진정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해야지 코스닥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처럼. 그러면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자체를 아예 분리해서 예, 거래소를 예, 지주회사 예, 체제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 얘기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아예 분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 코스닥에 예.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 혜택 자체가 좀 달라서 코스닥이 예, 훨씬 예. 더 혁신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여기서 그렇죠. 투자해서 버는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예. 더 세제 혜택을 강하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거는 퇴출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 뭐 퇴출 강화하는 것도 또 소액주주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스닥도 사실 2부, 3부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도 2부 시장을 만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다 내보내고 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단지 이제 코스닥 본 시장은 정말 우량 기업으로만 좀 구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본도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을 했나요? 시장을 좀 분리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은 예. 어쨌든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내고 거기서 퇴출 강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예, 수가 있으니까 예. 일부, 2부 시장처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서 일부를 좀 예. 진짜 프리미엄을 주는 방안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예. 이런 제안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이제 이른바 3,0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불렀는데요. 예, 뭐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네. 저렇게 뭐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면은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상승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3차 3법 개정안도 지금 정부가 예, 이달 안에 지금 예.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이른바 그 자사주 의무소각 예, 의무소각.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초점이 되는 게 그건데 뭐가 제일 중요해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자사주 의무소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상법의 완성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상법의 1차, 2차, 3차 하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상법의 382조 3항 네. 이사회 충실 의무가 이제 개정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인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유의해서 봐야 될 사항은 어떤 기업이 있는데 자산이 많아요. 곳간에 재물이 두둑한데 그걸 운용을 안 하고 뭐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든지 네. 배당도 안 하면서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특별히 투자할 데도 없는데 뭐 주주 환원이 약하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높아질 거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비례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네. 상당히 상승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시장에 예, 뭐 수급이 예. 워낙 좋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렇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외국인 따라하기라 그래서 외국인 사는 수급으로 막 이렇게 따라 사면서 수익 예, 좋다라고 예, 하는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장기 투자를 할 만한 환경이 마련됐다 예.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아 7월부터요? 네, 그 시점이 전에는 딱 7월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법 개정이 7월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왔었고요. 네. 왜냐하면 상법 개정 전에 한국 주식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간혹 가다가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합병하고 분할하고 터널링하면서 편취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내 주식이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른바 빨대 꽂아놓고 빼돌리는 거죠. 빼돌리는 거 이익을 말씀하시는 빼돌리는 거죠? 네.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너무 불안했던 거죠.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기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 장의 유가증권, 종회쪼가리, 뭐 어떤 사람은 팔 권리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네, 있을 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테마주가 흥행하고 내러티브 스토리로 매매를 하지 모멘텀 투자만 하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작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은 진정한 내재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영업 가치, 기술력 모든 게 우리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이제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얘기 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시장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시장에서 이채원 의장님을 얘기할 때 가치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가치 투자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그죠. 가치주의 개념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으면 가치주인 거고, 그게 성장주든 뭐 자산주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실적이 정말 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냐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의 실적이면 PR 레이쇼가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10배고, 그러니까요. 사실 TSMC 같은 기업이 시총이 거의 2,700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익은 비슷하게 나지 않습니까? 올해 좀 덜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보다는.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2~3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훌륭한 가치주다. 다만 정말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는 분은 투자하셔도 되고, 그 자신이 없으면 결과를 좀 보고 천천히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전망하는 것만큼 이익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냐 그렇죠. 확인하는 구간, 예. 이 구간에서 그게 확인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올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전망치와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것만 비교하면 확실한 저평가 상대인 걸로 확실한 판단할 뭐 수는 있다.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예, 실적만으로 놓고 보면. 그럼 반도체에서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이 실적 전망하고의 미스가 나는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 환경에 있습니까? 이른바 AI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AI 거플러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뭐 이 시대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건 오히려 실적이 너무 잘 나올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실적이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고 예를 들면 1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죠. 네. 2분기는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2분기에 더 좋았는데 그럼 3분기는 더 좋고 내년에는 뭐 또 얼마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버슈팅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아직은 그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긴가민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숨고르게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까 그 금융주 얘기, 지주회사들 얘기는 좀 하셨습니다만 예. 시장에서 소외돼서 예. 이른바 가치주의 관점에서 야 예. 여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자산군이 있으세요? 지금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은 쉽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종목을 봐야 되지 어떤 섹터를 볼 때는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종목 그 섹터로 보면은 그냥 지주사 정도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PBR 1배 이하 지주사 꽤 많거든요. 네. 지주사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1배 이하로 거래되는 지주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또 배당 선진화 정책 때문에 한 3월에 하지 않습니까? 배당락을. 지금 사도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금융지주 업종이나 지주사 업종으로는 좋게 보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섹터보다는 좀 개별 종목을 봐야 될 때다. 모든 업종이 다 오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지주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잣대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PER 기준으로 뭐 1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주사들 예. 이게 우리가 시장 예. 평균이 10배면 뭐 예. 이론상으로는 10배까지 가면 10배 오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주가가 갈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PBR이니까. PBR 기준으로. PBR은 지금 저희가 한 2배 수준 가까이 왔으니까 네네. PBR 1배 이하짜리가 많이 있으니까 2배까지 가려면 뭐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충분히 지주사 입장에서는 PBR 기준으로 지금 시장 평균까지는 가야 예. 되는데 못 간 데들은 주목할 만하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3월이 이제 주총 시즌이죠. 예, 주총 그렇습니다. 시즌이 되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주 이른바 행동주의라는 게 좀 더 강화될 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법 예. 개정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뭐 3% 룰이 뭐 가장 치명적일 것 같고요. 네.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감사가 되면은 회사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아마 지분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업들도 어떤 뭐 백기사를 동원하는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소액주주 연합들도 좀 만만치 않게 계속 아군을 모아서 어쨌든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은데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은 방어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정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최고의 이사진,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네. 그런 이사진을 임명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로 좀 전공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이 상법 예.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의 과정이 이른바 경영권을 굉장히 위협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상대적으로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영만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네. 우리가 경영권을 보호할 겁니다. 모든 주주들이 그 경영진을 보호할 거고 응원하고 도와줄 거기 때문에 경영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을 못하면은 CEO를 바꿔야죠.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더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환율 상황이라든지 예, 아니면 금리의 경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하반기 쪽에는 조금 양호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만 해도 우리가 뭐 환율 평가할 때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되고 뭐 경상수지도 봐야 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도 봐야 되는데 이 모든 지표를 반영했을 때 적정 환율 수준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1,300원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너무 이렇게 뭐 원화가 자꾸 약해진다, 뭐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가짜 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환율이 정말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랑 경쟁하는 미국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1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뭐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재정 지출이 뭐 이자 비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세 금리가 조금은 오르고는 있지만은 그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수준 정도에서 버티지 않을까. 금리는 뭐 동결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우리 금리는 예.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오르기도 높게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입 자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자금 이동의 시작이 예. 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옥죄서 자금 흐름을 이쪽으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많은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비 60%를 넘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국가는 없거든요. 최소한 금융자산 비중이 한 20%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한 2배 수준은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이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예, 거니까 예. 원칙을 좀 지켜라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과거는 주식하기 너무 어려웠죠. 테마주 쫓아다니라 모멘텀 투자하라 너무 힘이 들었지만은 지금은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뭐 멀쩡한 기업들이 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훨씬 좋은 성과를 좀 손쉽게 과거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300 이상으로 시장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6,000, 7,000 지수가 뭐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잘 기업의 펀더멘탈 파악해서 투자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익 올리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